요즘 대부업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면 마이너스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업체들도 그런 상황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새 대부업 대출 잔액 감소율이 8%나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 최고금리가 20%예요. 그런데 20%라는 그 법정 최고금리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잖아요. 기준금리가 3.5%니까 예, 그러니 조달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달금리는 지금 대부업이 최고금리 19.9%까지 매긴다고 하더라도 20%는 다 안 하지만 19.9%까지 매긴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손해가 나니까 대출을 회수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표입니다. 2022년에는요. 15조 8,678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나마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법정 최고금리도 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에 이게 대출을 많이 했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포퓰리즘 정부다 보니까 이게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나자빠지는 겁니다. 현재대로 하면 여러분 지금 올해 2분기 현재가 14조 5,921억 원이잖아요. 2020년 14조 5,363억 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년 대비해 8% 떨어진 것도 맞고요. 1조 2,557억 원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상황은요. 대부업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 장사가 안 되니까.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이게 장사되는 게 어렵다는 게 대부업체들의 이야기예요. 러시안 캐시도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그만큼 지금 금리로 돈을 빌려서 대부업이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대부업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어렵다. 이게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정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상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돈 빌려야 하는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은 최악의 사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부업의 연체가 커지고 있잖아요. 연체가. 지금 연체율을 보면 말입니다. 2020년에 8.3%, 2021년에 지금 보시다시피 6.1%입니다. 그리고 2022년 7.3%고요. 올해 2분기는 10.9%. 이 두 자릿수가 넘어섰습니다. 두 자릿수가. 야, 이거 심각하죠. 제가 봐도 심각하게 보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도 돈을 더 안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대부업 이용자 수가 2017년만 하더라도 247만 3천 명이에요. 2023년 상반기 84만 8천 명입니다. 5년 반 새에 162만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65.7%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들 말입니다. 줄어드는 162만 8천 명은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162만 5천 명이잖아요. 저는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중에 80%는요. 대부분 말입니다. 80%는 불법 사금융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학계에서 나오는 통계예요. 예,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는 포퓰리즘에 아직도 휩싸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다양합니다. 신용 등급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대출 상품을 만들어 놔야지 그 사회가 잘 돌아갑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갔으면 법정 최고금리도 상대적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안 올라가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업 같은 이런 업계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273만 3천 명이 이용하던 대부업이 84만 8천 명까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불법 사금융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이자가 적게는 2,000%, 3,000%, 10,000%, 20,000%도 있다면서요. 저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포퓰리즘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고요. 그 산업에 맞는 현장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말입니다. 국가 경제도 어려워지고요.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공동부유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졌잖아요. 다 빠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대부업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정 최고금리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산업이 살아요. 산업이. 산업 하나가 없어진다니까요. 대부업 자체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충격도는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다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회가 잘 굴러갑니다. 사회가 획일화되면요. 절대 사회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현장의 중요한 정책들 저는 반드시 정부가 그 내용을 깨닫고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발 소득주도 성장 정책,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책 저는 버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